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주구자 캠핑카. 오늘은 서울 상암 자동차 검사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주제로 한 캠핑카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간담회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상당히 많은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서 오늘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문도 구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캠핑카 제작 법안이 상당히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 캠퍼 관련된 법안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운영자로 몸을 담고 있는 트럭 캠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확정이 되는 그런 법안은 아니고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기반을 다져간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간담회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캠핑카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분 내지는 사장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좀 면밀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민감한 부분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운행차 부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운행차 부분은 해당이 많이 될 겁니다. 잘 보시고요. 이따가 충분히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행차 부분 발표할 김민곤 차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튜닝 캠핑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처 김민곤 차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작 캠핑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저희가 맡은 연구는 튜닝입니다. 튜닝. 그래서 어떻게 튜닝 캠핑카를 활성화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하고 병행해서 이런 안전도 어떻게 안전도를 확보할 건지, 활성화와 안전도 확보 두 가지가 동시에 확보돼야 되는 그런 연구였었고요. 트럭 캠퍼에 관해서는 별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카 튜닝 활성화 방안입니다. 차종 확대를 통한 튜닝 활성화. 제작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캠핑카의 분류가 승합차로 한정되다 보니 튜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되게끔 계속 튜닝 제도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승합 자동차 외에는 캠핑카 튜닝이 불가해 왔었고, 또 다양한 차량을 만들기가 좀 곤란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가져본 결과 자문회원님들께서 타 법령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 내부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좀 강화를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자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는 튜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 차종에 대해서 캠핑카를 튜닝으로 허용을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는 특수자동차로 차종을 변경하는 그런 안이고요. 캠핑카하고 병행해서 또 화물 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상호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굉장히 좀 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61년도에 자동차 관리법의 모태가 시작이 돼서 계속 튜닝 제도를 계속 이어왔지만, 이 제도가 허용이 되면 튜닝 이 법령 체계상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굉장히 차종이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캠핑카로 와서 취침 인원의 최소 기준을
승차 정원의 3분의 1인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 튜닝에서는 2인 이상으로 계속 기준을 가져왔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서 승차 정원의 3분의 1인, 그러니까 승차 정원이 3명이라고 하면 취침 공간은 1인만 가져도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취침 공간 기준은 지금 아까 발표하기 직전에 좀 얘기 들었는데 저도 이게 1800에서 1700으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동일하게 가는 걸로 다시 좀 법제심사 담당 부서에서 다시 1800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법률 개정과 튜닝 세부 업무 규정을 개정을 하는데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승차 인원 증가 특수자동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화물 특수자동차 간의 상호 변경 허용. 그래서 55조 2항은 튜닝에 대한 금지 조항입니다. 튜닝에 대한 금지 조항인데 금지 조항에서 이런 가나다라 이 항목들은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간의 상호 차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활성화와 이제 병행해서 어떻게 안전도를 확보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승차 정원을 증가하게 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 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게 된다는 좀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 3인승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또 사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명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차로 캠핑 가는 인원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승차 정원의 확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한 안전성도 또 추가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자문위원들 의견께서는 승차 인원 증가는 튜닝의 기본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단계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달라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적재 공간에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 하나의 차실로 허용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6인까지 캠핑카 제작 기준과 동일합니다. 화물 적재 공간에 차실 설치는 신규 제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고요. 튜닝의 제작 기준과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차실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띠와 승차 좌석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좌석 안전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승강구라든가 이런 차실 이런 거를 확보해서 안전도를 확보할 방안이고요. 추진 방향은 법률 개정에서 55조 2항 그리고 튜닝에 관한 별표 2를 세부 기준을 개정을 해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발표 시행규칙 55조 2항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금지 조항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가능하다라는 뭐 기존에 있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항목으로는 화물 자동차를 안전기준 제23조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는 허용을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으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국토부 고시에서 차체 및 차대 그리고 승차장치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캠핑카의 차체 크기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뭐 안전도를 확보하는
방안 중에 가장 좀 중요시하게 좀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요. 너비가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너비. 그래서 화물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이 새로 이제 마련이 필요했었고요. 기존의 우리 튜닝에서는 동형동급이라는 이 용어를 이 동형동급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그 기존에 제작된 차체의 사이즈만큼만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성이 확보되는 차체의 크기 기준도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준 자문위원님들 의견으로는 제작 기준보다 복잡하지 않는 동형 동급 기준을 좀 다시 검토해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 기준 10% 가능 범위도 좀 검토해달라. 그리고 또 반대 의견으로 튜닝 업체에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 기준을 적용해달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방안으로는 안전 기준으로 정하기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길이는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3m인데 뭐 일반 소형차에 13m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후단 오버행 기준을 적용해서 차체 길이의 한계치를 설정했습니다. 오버행이라는 것은 축간거리가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에 축간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자동차 기준으로 그 길이의 3분의 2까지는 뒤로 돌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오버행의 기준이고요. 너비도 마찬가지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5m죠. 맥시멈 2.5m인데 다음 조건이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에 만족을 해야 되고요. 또 후방 시계 확보 조건, 이건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경사각도와 후방 시계의 확보 조건만 허용이 된다면 2.5m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방안을 말을 했습니다. 높이는 기존처럼 경사각도 조건 4m 이내로 하겠고요. 그래서 추진 방안으로는 제작 기준 적용하고 법률 개정하고 있고요. 후방 시계 확보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준 50조에서 간접 시계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이용한 간접 시계 장치는 별표 5의 6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별표 5의 7 시계 범위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쉽게 표현을 하면 그 뒤쪽 자체가 넓어지면 후사경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걸 좀 돌출시켜서 뒤쪽이 보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실외 후사 장치 2번이 대부분의 자동차에 적용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2번 기준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운전자의 눈높이가 여기고요. 그래서 이 차체에서 1m 떨어진 부분에서 4m 후방에서부터 30m까지의 지면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이면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캠핑카의 규모, 소형에 한정할 건지 아니면 뭐 중형까지 할 건지 대형까지 확대할 건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규모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대형 화물차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 대형 화물차를 집에 대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미국에서는 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시작했었고, 장기 주차라든가 뭐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좀 높은 국내 현황을 좀 반영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자문위원님들 의견은 이 규제가 필요할지, 이미 대형 승합차에서는 이미 다 해주고 있는데 규제가 필요할지가 의문이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대형 캠핑카의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또 운전면허 기준으로 좀 그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의견도 있었고, 법률 기준도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화물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할 때 규모의 제한이 없이 모든 화물차가 가능하게끔 허용을 하기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별표 2의 이 세부 기준 및 캠핑용 자동차 세부 업무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소형 화물이고요. 이거는 대형이고 아주 초대형인데, 이 미국에서 이게 실제로 이게 지금 렌탈을 해줘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루 렌탈료가 한 130만 원 정도 간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트랙캠퍼에 대해서 설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트랙캠퍼는 참 이게 문제가 많았었죠.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하는 것도 참 부담이 됐었습니다. 우리 연구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요. 문제점은 트랙캠퍼의 정의가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냐 적재물이냐를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제작 업체에서는 캠퍼는 적재물이다라고 이미 간주하여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량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캠퍼의 크기를 과도하게 크게 제작 유통을 했었고, 모터홈, 일반적인 캠핑카죠. 모터홈 자동차와 같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었고, 번호판을 가리고 중량 초과로 휘청거리고 좀 안전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트랙캠퍼를 불법 튜닝으로 판단하여 가지고 기소를 했었고, 원심과 항소심에서도 모두 불법 튜닝에 따른 유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이 나오고 17년도에 부산지방청에서 트랙캠퍼 운행 실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확대 수사를 진행했었고요. 관련되신 분들을 대거 입건하게 되죠. 그래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인데, 어떤 실태 확인을 또 저희가 이제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동호회 협조로 차량 중량과 제어와 실측과 또 경사각도 시험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대 시험을 했고요. 중량과 경사각도와 길이 너비하고 고정 방식 총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중량 부분에 있어서는 실측 자동차 12대 중에 11대가 총 중량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을 초과하거나 거의 근접한 상황이었었고요. 경사각도 시험을 해보니까 12대 중에서 7대가 불합격이 나왔었고 5대는 적합이 판정이 됐었습니다. 30도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길이 너비는 1톤 트럭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길이는 530mm, 너비는 200mm가량 초과됐었고요. 그래서 차체 너비가 과도하게 넓어지다 보니까 보조 사이드 미러 리설치 시에 후방 시야가 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캠퍼를 고정 방식을 한번 봐보니까 펌버클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라쳇이라고 하죠. 라쳇, 깔깔이가 라쳇을 또 사용하고 있는 고정 상태가 불량의 자들도 상당수 발견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랙캠퍼에 관련해서 해외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 이 세 개 나라를 조사를 했었고요. 첫째, 미국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대부분이 이런 픽업 트럭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자유롭게
이거를 뭐 화물 얻어 쓰고 또 얹어서도 사용하고 그런 어떤 규제도 없었고 튜닝 제도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좀 이제 국토도 넓고 인구 밀도도 더 낮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유로운 좀 그런 게 제도가 된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어떤 별도의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적재량만 초과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면담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국은 분리형이 다 됐었고 유럽에서는 고정형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턴버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적재한 바닥에 별도의 볼트로 고정돼 가지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하고 가장 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캠퍼를 적재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튜닝도 허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대신에 고정형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캠핑카에서 캠퍼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선호를 하지 않는 차종이 조사됐고요. 그래서 넓은 용토를 가진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크기를 초과하는 형태의 캠퍼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나 유럽, 일본의 경우 차체 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등록 번호판과 등화 장치가 가려지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 3,000명 분들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또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캠퍼를 적재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자동차의 일부로 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64% 정도가 이거는 자동차의 일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캠퍼의 적정 규모는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규모가 크기입니다. 크기는 기존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고 높이만 초과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응답이 8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형만 허용을 해야 되냐, 분리형까지 허용을 해야 되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건 74%가 고정형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국민들의 시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과 해외 사례와 어떤 이제 나왔는데, 그럼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 의견도 이게 굉장히 많이 주셨었습니다. 적재물로 봐야 된다, 아니다, 별다른 또 규정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많이 주셨었고요.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캠퍼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고, 적재물이고 이렇게 이동식 주택과 차이가 없고, 튜닝 대상과 비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 또 도로교통법을 또 적용해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 반대 의견으로는 그 대법원 판결, 불법 튜닝에 대해서 그 판결을 한 그 대법원 판결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과 구조물로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또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는 구조, 자동차와 같이 사용하는 구조는 구조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튜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거는 튜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기타 의견으로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캠퍼를 운송하는 자동차도 한번 좀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 아주 다양하게 의견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 1항을 개정과 신설안을 마련을 했고요. 튜닝 승인 대상에 부착물 추가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캠퍼의 정의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조 9호에 캠퍼의 정의를 넣고요. 캠퍼란 화물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제23조에 따른 승차장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물품 적재장치와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한 고정형 부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행 안전성이나 이런 실제 운전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캠퍼는 그 구입하신 분 딱 한 번밖에 운전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겁고 휘청거리고 그래서 차체와 일체형의 형태로 튜닝을 허용하자 이런 방안이었습니다. 캠퍼의 튜닝 기준은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튜닝과 제작과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로 하였고요. 후 둔화장치를 가리거나 번호판이 가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부착을 하는 걸로 우리가 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효과로는 국내 6,500여 대 정도가 캠퍼가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자동차 사용자죠. 그래서 사용자와 제작사에게 합법적인 튜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튜닝 가이드를 제시했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튜닝 질서가 좀 건전화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도 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추진 방향은 법률 개정안인데 튜닝 승인 대상의 부착물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3호에 부착물의 정의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캠퍼의 구조상 내부를 하나의 차실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차인원 증가는 불가한 걸로 그렇게 방안을 잡았고요. 캠퍼는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똑같이 그냥 일반 캠핑카나 제작 캠핑카나 캠퍼나 똑같이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캠퍼는 여기에서 대형 화물차의 캠퍼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어떤 고정장치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좀 역효과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거는 일단은 3.5톤, 총중량 3.5톤은 보통 소형 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5톤 이하로 가는 방안이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연구진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 세부 기준의 부착물도 신설하게 되었고요. 부착 방법, 고정 방식 이런 것까지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1조, 2조, 4조 별표 2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보는 그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규정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법률 개정안 잠깐 보면 시행규칙 55조입니다. 제1항 법제 34조 1항에서 국토교통부라고 정하는 항목 요거는요 튜닝 승인 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각 호의 구조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경미한 튜닝은 제외하고 그래서 1호, 2호, 3호가 튜닝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8조의 구조 2호는 장치 3호는 부착물 총 3가지로 구분을 해서 튜닝 승인 대상을 마련하게 되고요. 튜닝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의 세부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착물의
튜닝 상세 기준은 캠퍼의 설치 대상은 총량 3.5톤 이하의 자동차로 하고 캠퍼를 일반용 화물 자동차에 적재함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자체 6개소 이상, 6개소 이상을 고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승차 장치는 이제 캠퍼하고 이제 캠핑카의 통합적인 어떤 기준인데 화물 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성능시험 대행자로부터 좌석과 안전띠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한 강도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야 튜닝이 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요 항목은 제작 기준과 튜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튜닝 캠핑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